자, 하나, 둘, 셋.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명절 연휴 잘 보내셨고요. 예, 명절 끝난 다음에 수업하려고 하니까 좀 힘드네요. 자, 우리 오늘 수정표 나왔는데, 수정표가 이제 올해 최종본입니다. 요약치 나온 이후에 자, 4번에 걸쳐갖고 수정표 나왔고요. 이 앞에서 나갔던 것들 싹 모아가지고 이제 이따가 그 오전반 수업 끝난 다음에 한 30분 정도 보강해서 싹 다 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자, 오늘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말 그대로 필수 암기사. 자, 우리 19회 촉주가 되고요. 말 그대로 필수 암기사. 우리 시험 들어가기 전에 꼭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될 사항들 이거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에 걸쳐갖고 필수 암기사 교재 가지고 한번 정리하고요. 자, 교재 3페이지. 자, 국토법부터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우리 공법은 2차 과목이라서 암기 과목의 성격이죠. 좀 외워야 될 것들, 그런 것도 위주로 된 자료가 되고요. 자, 우리 국토법의 용어 정의, 그거 보기 전에 한번 쭉 책에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국토법이 우리 공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법이다라고 하고요. 우리 시험에 12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름대로 국토, 전 국토를 계획하고 이용하자. 저희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저희 국토의 선계획, 후용, 체계에 관한 법이다라고 하고요. 자, 일단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각종의 이제 계획부터 수립하죠. 토지 계획 중에서 첫 번째 국가계획이죠. 저희 국가계획이라는 것은 중앙행정기관. 우리 중앙행정기관 하면은 한마디로 국토부 장관을 얘기하고요. 저희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거나 또는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 저희 국책사업학에서 수립하는 계획인데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되는 계획입니다. 포함된다. 이게 예전에 또 기출이죠. 포함되지 않는다 해서 틀리게. 그러면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이 두 개를 합쳐갖고 도시군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계획도 본질은 도시군계획인데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거나 국책사업학에서 수립할 때 이때는 따로 국가계획이다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이든 광역계획권이든 다 앞에 광역자부터 써요. 광역자부터는 하나가 아니고 2개 이상. 그래서 2개 이상의 관할구역,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저는 2개 이상의 특광시군 관할구역을 하나의 계획군으로 묶어주는 거죠. 그래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묶어갖고 하나의 계획군으로 지정을 했다. 그러면 광역계획권이다라고 하고요. 저는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2개 도시 간의 기능 분담입니다. 적절하게 기능을 잘 분담해서 발전시켜보자. 이런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죠. 그러면 국가계획하고 광역도시계획 이 2개는 무조건 수립되는 일반적인 계획이 아니고 특수계획이다라고 하죠. 국가계획은 국책사업학에서 국토부 장관이 따로 수립하고요. 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이 지정됐을 때만 수립하는 특수계획이다라고 하죠. 자, 일반에서 우리 국토에 빠짐없이 수립되는 일반적 계획을 도시군계획이라고 하고요. 자, 도시군계획은 특별시, 그리고 광역시, 그리고 시 또는 군, 그리고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는 생략하고요. 저희 특광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여기서 군이라고 할 때는 우리 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가 되죠. 광역시가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 광역시 안의 군, 뭐 인천광역시 강화군, 이거는 따로 계획 수립하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하고 군이라고 할 때는 어디에 있는, 도에 있는, 경기도 같은 도에 있는 시 또는 군을 얘기하죠.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시 또는 군. 자, 우리나라에서 특광시군이 4개 속하지 않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특광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도 궁극적으로 전 국토에 빠짐없이 수립되는 일반적인 계획을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고요. 다시 도시군 계획의 종류가 2가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이 2개로 구분하죠. 그래서 이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도시군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역시 도시군,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저는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이 기본 잡은 것들 다 발전 방향,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한다. 그래서 이 관할구역의 지역의 특성, 뭐 산이나 강 이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생활권을 설정해 놓고 생활권에 맞게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시켜 나가자 발전 방향 제시하고요.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이 됐든 도시군 기본계획이 됐든 다 뒤에 말이 같습니다. 다 장기
발전 방향 지시한다라고 하죠. 이런 발전 방향만 지시하는 계획을 우리가 법에서는 정책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이 정책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집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대부분 안 되는 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 정책 계획은 수립이 돼도 직접적으로 국민의 토지 소유권을 규제하는 직접적인 효과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비구속적 행정계획, 우리한테는 아무 효과가 없다. 비구속적 계획이고요. 자, 그럼 비구속적 계획은 국민의 토지 소유권을 규제하는 게 없으니까 쟁송의 대상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행정 쟁송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뭐 그닥 중요성이 큰 건 아니고요.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그러죠. 도시군 관리 계획도 도시군,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특광시군 관할구역을 구체적으로 관리합니다. 자, 관리라고 할 때는 구체적으로 개발하고 신도시 개발, 정비, 구도시 재개발, 보존할 곳은 보전. 그래서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전, 자, 이거를 두 글자로 집행한다라고 하고요. 구체적으로 관할구역의 토지를 개발하고 정비하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죠. 그리고 집행과 관련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수립이 되면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효과가 발생해요. 이제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못 쓰게 규제, 또는 내 땅 팔기 싫어도 강제적으로 뺏어가는 수용 같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효과가 발생하는 구속적 행정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내 권리를 침해받았다 할 때는 쟁송을 제기해서 다툴 수가 있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효과가 발생하는 구속적 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계획입니다. 그럼 일단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 두 개를 합쳐갖고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죠. 자, 기본 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 이 정책을 제시하고요. 이 정책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 그래서 정책 계획, 집행 계획 두 개를 합쳐갖고 도시군 계획. 그럼 일단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토지를 개발하고 정비하는데 아무거나 개발하고 정비하는 게 아니고 이 상위 계획에서 제시해준 각종의 정책을 주민의 의사, 예산 이런 것들 고려해갖고 결정부터 합니다. 정책을 6가지로 결정해 놓고 구체적으로 집행하고요. 그래서 이 결정하는 내용이 6가지. 용용, 기도, 지입. 6가지 결정해 놓고 집행. 그래서 이 결정하는 내용 6개. 이거 다 우리 앞글자 따갖고 외웠는데 또 막상 물어보면 다 틀리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1번에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지정, 변경하는 것이 도시군 관리 결정하는 내용이고요. 또 2번에 용도구역. 우리 용도구역은 독자적이라서 이름으로 쭉 나열을 해줍니다. 앞글자만 쭉 써놨는데요. 용도구역의 이름 당연히 알아야 돼요. 개발 제한구역, 도시 자연공구역, 시가와 주정구역, 그리고 수산자원 보호구역. 일단 개도시수. 여기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합니다. 그 용도지역이든 용도지구든 용도구역이든 다 용도를 결정해 준다라고 하고요. 이 용도라는 말의 의미는 쓰임새입니다. 토지의 쓰임새를 정해준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쓰임새를 용도 지역, 이 땅을 개발할 땅, 농사 지을 땅, 보존할 땅, 가장 기본적인 쓰임새를 전국토에 빠짐없이 정하고요. 그다음 용도 지역을 보충하기 위해서 또는 보완하기 위해서 일부 토지에 추가적으로 정하는 것을 용도 지구라고 해요. 그래서 용도 지구는 항상 용도 지역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지정하는 개념이 되죠. 이에 반해서 용도 구역, 용도 구역은 2번에 따라서 쓰니까 용도 구역은 독자적입니다. 지역지구에 관계없이 독자적인 쓰임새를 정한다. 그래서 용도구역별로 각각 독자적인 쓰임새가 되죠. 그러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갖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토지에 지정하거나 변경합니다. 그런 이제 효과. 자, 용도에 맞게 토지를 쓰도록 우리한테 규제하죠. 이 규제하는 것을 행위 제한한다라고 하고요. 이 행위 제한이라는 효과가 이제 구체적으로 발생하는데, 자, 용도 지역의 지정과 행위 제한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러면 틀려요. 용도 지역을 지정 변경하는 것만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하고요. 행위 제한은 따로 정합니다. 그 용도 지역이라는 게 지정이 됐다. 용도 지역에서는 3가지 제한합니다.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3가지 행위 제한하고요. 이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은 다 대통령령에서 직접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죠. 그 다음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한다고 그래요.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더 세게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 풀어줄 수도 있는데 주로 용도지구는 건축을 규제해요. 건물의 높이, 구조, 외관, 건축 제한을 통해서 용도지역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럼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것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는데요.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러면 틀리죠.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은 조례로 지자체가 알아서 정하도록 합니다.
그다음 용도구역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아예 따로 정합니다. 행위제한을 따로 정해서 독자적인 목적을 달성하자 하는 것을 용도구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역, 지구, 구역 순서대로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용도, 토지의 용도 쓰임새를 정해놓고 그 관할구역의 토지를 용도에 맞게 합리적으로 쓰도록 규제하는 것이 지역, 지구, 구역이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합니다. 여기 기반시설은 도로, 철도, 상하수도, 학교, 공원 뭐 등등등 46개가 있고요. 이 46개 기반시설 중에서 구체적으로 뭐를 설치할지 도시공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게 돼요. 종류, 명칭, 위치, 규모 이런 기반시설 중에서 뭐를 구체적으로 설치할 거냐 결정. 결정이 되면 결정된 한계, 그거는 도시군계획 시설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결정하기 전까지는 기반시설, 결정된 후에는 도시군계획시설. 그래서 기반시설하고 도시군계획시설은 전혀 다른 말이다. 이것도 구분하고요. 그리고 결정한 도시군계획시설을 구체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라고 그러죠. 줄여갖고 시설사업. 그래서 시설사업을 시행해서 관할구역에 도로도 놓고 전철도 놓고 할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은 신도시개발, 정비사업은 구도시 재개발. 그래서 시설사업하고 개발사업, 정비사업 다 도시공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사업인데, 자, 요 세 개 사업을 묶어가지고 이제 부를 필요가 있으니까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세 개는 합쳐갖고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합니다. 도시군계획 사업. 그 다음 5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요.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든 지구단위 계획이든 앞에 지구자가 붙었다. 의미는 일부죠. 그래서 이 특광시용 관할구역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 단위로만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지구단위 계획, 그 일부 지역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수립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 6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럼 입지규제 최소구역, 자, 요거는 본질이 용도구역인데 2번에다 쓴 게 아니고 6번에 따로 빼놨어요. 이유는 종래 용도구역들, 뭐 개발제한구역 이런 것들 다 개발을 못하게. 그런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개발을 하려고 지어하는 용도구역이죠. 그래서 입지규제, 이 건축에 관한 규제를 최소 딱 풀어가지고 집중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끔 도시 정비를 촉진, 재개발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 개발하기 위해서 지정하고요.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용도구역이니까 행위제한을 따로 정합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행위제한을 따로 정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일단은 6가지입니다. 용용, 기도, 지입 6가지로 결정해 놓고 구체적으로 집행해 나가는 것이 도시공관리계획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순서대로 광역도시계획, 도시공기본계획, 도시공관리계획 순서대로 이 계획들부터 싹 공부하고요. 그러면 행정청도 위계질서가 있듯이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들, 자, 이런 토지계획도 위계질서가 있어요. 자, 일단 우리 국토법에서 가장 상위 계획은 국가계획입니다. 다음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이 가장 하위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상하 위계질서가 있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상하 위계질서 요거는 계획을 수립하는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하면 되죠. 국가계획은 전국토를 놓고 수립하는 가장 넓은 계획이고요.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의 관할구역, 도시군계획은 하나의 관할구역, 내려갈수록 계획을 수립하는 범위가 좁아지게 돼요. 그래서 넓은 지역을 놓고 수립하는 계획이 상위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상하 위계질서, 우리가 공식으로 해갖고 3가지 얘기하죠. 상위계획은 하위계획 수립하는데 지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지침 또는 기준. 그래서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해야 돼요. 맞게 수립해야 된다. 부합. 근데 부합하지 않아갖고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의 내용이 달라졌어요. 이때는 당연히 상위계획이 우선합니다. 이 3개 공식에 따라서 대입하면 되고요. 그러면 도시군계획이 가장 하위계획인데, 다시 이 도시군계획은 국토법이 아닌 다른 법에서 수립하는 계획, 다른 법에서 수립하는 계획보다는 더 상위 계획이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도시군계획은 다른 법에서 수립하는 계획의 기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본. 그래서 우리 다른 법에 수립하는 계획, 대표적으로 개발법에 수립하는 개발계획, 정비법에 수립하는 정비계획, 이런 다른 법에서 수립하는 계획보다는 도시군계획이 상위계획이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국토법이 다른 법보다 상위법이 되죠. 그리고 특히 다른 법에 수립하는 계획이 부문별 계획이에요. 뭐 교통이면 교통, 주택이면 주택.
자, 그럼 부문별 계획 수립할 때는 도시군 계획 중에서도 기본 계획에 부합되도록 합니다. 기본.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다 기본이 되죠. 도시군 계획은 다른 계획의 기본. 부문별 계획 수립할 때는 도시군 기본 계획에 부합해라. 그래서 기본자가 다 키워드가 되고요. 자, 여기까지 선계획 파트 간단하게 책에 한번 쭉 훑어봤고요. 후개발 체계, 이 계획에 따라서 이제 개발합니다. 후개발 체계는 간단해요, 두 개. 먼저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국토를 개발할 수가 있죠. 그리고 도시군 계획 사업은 세 개밖에 안 됩니다. 시설 사업과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 이게 29회 때 그냥 한 문제가 되죠. 그럼 이 중에서 이 시설 사업, 요것만 우리 국토법에서 절차를 직접 규정하고요. 개발 사업의 절차는 개발법, 정비 사업의 절차는 정비법에서 아까 따로 규정하니까 이 개발법, 정비법은 다 우리 국토법의 부속법, 하위법이다라고 하고요. 자, 그런데 도시군 계획 사업은 요 세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토지를 개발할 때, 내 땅에다 건물 하나 짓겠다 이런 개별적으로 개발하려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죠. 행정청에게 허가를 받아서 사전에 이 국토가 난개발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의 개발 체계는 두 개, 도시군 계획 사업 아니면 허가받아갖고 개발할 수가 있고요. 자, 개발행위 허가제니까 허가권자가 주인공입니다. 허가권자는 특광시장 군수. 그래서 우리 국토법에서 허가받는다 그러면 무조건 누구한테 가서 받는 거냐? 특광시장 군수. 개발행위 허가가 됐든 시가와 주정구역에 허가가 됐든 타인 토지의 출입 허가가 됐든 할 때는 허가는 다 특광시장 군수한테 가서 받고요. 그럼 허가받아갖고 할 수 있는 6가지. 건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형질 변경, 토속 재치, 토지 분할, 물건 항상 1개월 이상 쌓아둘 때. 그래서 6가지 행위는 그날도록 냅두면 난개발이 벌어지니까 다 허가를 받아갖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에서 파생되는 제도로서 기반설 연동제라는 게 또 있죠. 개발행위는 기반설하고 연동한다. 연동은 묶을 연자에 움직일 동자. 묶여갖고 움직인다. 즉 기반설이 충분하면 개발행위도 할 수가 있고 기반설이 부족하면 개발행위도 할 수가 없다. 이 개발행위는 기반설로 연동한다라고 하고요. 자, 여기에 제도가 두 개가 있어요.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설 부담구역. 일단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설 부담구역 얘들은 용도구역이다 이러면 틀려. 이 두 개는 용도구역이 아니죠. 즉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는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 5개를 우리가 용도구역이라고 하고요.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 두 개는 용도구역이 아니죠. 다 개발행위 허가에서 나오니까 허가권자, 특광시장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서로 정반대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계발치, 이미 건물 다 지어갖고 개발이 끝난 곳이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신개발치, 새로 개발하는 것. 그래서 절대 이 두 개 구역을 중복해서 하나의 토지에 지정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리죠. 절대 중복할 수가 없고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계발치, 건물 다 지어갖고 개발이 된 곳이니까 기반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곳입니다.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 여기 키워드. 그래서 이 기반시설을 필요로 하는 큰 건물을 못 짓게 대형 건물을 억제하기 위해서 정한다라고 하고요. 큰 건물 못 짓게 하는 방법,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 적용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구체적으로는 용적률만 50% 강화 적용해서 대형 건물의 건축을 억제하는 개념이다라고 하죠. 자, 일반에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신개발지, 새로 개발하니까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의 설치가 뭐한 곳이냐? 필요. 기반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한 기반시설을 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설치해라. 기반시설의 설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지정한다라고 하고요. 근데 구체적으로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 돈을 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누가 돈을 내는지 이게 핵심. 그래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을 신축, 중축하는 자에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해서 돈을 납부하도록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좀 전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국토법 끝이었는데 자, 올해 또 신설된 게 성장관리계획이 되죠. 그럼 성장관리계획 얘는 일단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거를 파악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 성장관리계획은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입니다. 허가의 기준. 그래서
허가 신청했을 때 허가권자는 이 성장관리계획에 맞아야 허가를 내주게 되죠. 그래서 허가의 기준이니까 성장관리계획도 허가권자, 특광시장 군수가 따로 수립하는 계획이고요. 절대 이 성장관리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이다 이러면 틀리게 돼요. 얘도 도시군관리계획이 아니고 개발행위 허가에서 나오는 별도의 계획이죠. 그래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정하는 구역을 성장관리계획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관리계획구역 요거부터 먼저 정하고 여기에 이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죠. 그럼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녹지하고 비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고요. 절대 주거, 상업, 공업체, 주상공업 쪽에서는 절대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 녹지하고 비도시 지역의 난개발 방지 그리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죠. 그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무조건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개발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계획의 통제하에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이런 녹지나 비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요. 대신 계획의 통제를 가하는 대신에 인센티브 줍니다.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인센티브를 또 주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선계획, 후개발, 체계까지 쭉 우리가 국토법 순서대로 공부하고요. 저는 3페이지 용어정의. 용어정의가 중요하죠.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파트. 작년에는 용어에서 한 문제, 재작년에는 두 문제가 용어에서만 출제되죠. 자, 먼저 맨 위에 그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뜻입니다. 이것도 광역시 이름 틀리죠. 광역시가 아니고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그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는 가로 묶어갖고 생략하고요. 그리고 시도는 군인데 그 군이라고 할 때는 광역시에 있는 군은 지읍니다. 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이런 것도 틀리게 돼요. 그래서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두 가지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으로 구분하죠.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에 수립하는 계획이고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위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 그래서 기본계획은 생활권만 딱 잡아주는 거고 그 생활권을 용도 지역이나 도시군 계획설로 결정해서 집행해 나가는 것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되죠.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특광시 군의 개발, 정비, 보자고를 두 글자로 집행. 그 집행을 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고요. 그 6가지를 일단 결정합니다. 그래서 용용, 기도, 지입. 그 이번에 용도구역. 자, 용도구역 이름. 그 첫 번째 게 개발 제한구역. 두 번째가 도시 자연보호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 6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제 용도구역의 이름 당연히 알아갖고 쓸 수 있어야죠. 자, 밑에 봅니다. 도시군관리계획 밑에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이 30회 때 그냥 한 문제죠.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 그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은 특광시군 관할구역을 얘기합니다. 이런 특광시군 관할구역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 얘는 전부 그러면 틀려. 전부가 아니고 일부에 대하여 밑에 줄 끝에 수립하는 도시 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특광시군 관할구역의 일부에다가만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 그 일부 지역을 앞에 보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 개발하기 위해서 수립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토지 이용,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 그 토지용부터 제한까지 싹 묶어갖고 그걸 네 글자로 행위제한.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등 그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 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란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다 도시군 관리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 근데 그거하고 구분해서 성장 관리 계획, 성장 관리 계획은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의 난개발 방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그래서 가로에 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이러면 틀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인데 성장 관리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이러면 틀리게 되죠. 이거는 개발행위 허가에서 파생되는 별도의 계획, 허가의 기준으로서 별도의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기반설, 기반설이 교통설부터 환경기초설까지
그 7가지로 분류해갖고 종류들 쭉 열거해 놓고 있고요. 이거 제대로 다 쓰면은 46개 있어요. 기반설이 46개. 그 중에서 뭐에 속하는지 우리 시험에 무려 5년간을 읽어먹은 파트가 이거죠. 1번의 교통설에는 도로, 철도, 또 항만, 공항, 주차장, 그 주차장이다 그랬죠. 주차장, 그리고 자동차 정류장은 터미널 개념입니다.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터미널. 차량 검사, 면허 시설 이런 것들 다 교통설이다라고 하고요. 그다음 공간설은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것들,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그런 것들이죠. 그다음 유통공급설의 수도 또는 수도, 전기, 가스. 끝에 보면은 공동구, 공동구는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요하는 시설물, 다 공동구도 공급 시설로 구분하고요. 그다음 공공문화체육설에는 학교 있어요. 학교 그리고 공공문화시설, 뭐 청소년 수련소 이런 것들도 다 공공문화체육설이 되죠. 그다음 방제설은 재해를 예방하는 것들, 하천, 유수지, 저수지. 그다음 방화, 방풍, 사방설비. 사방설비는 산사태 방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설비들, 다 방제시설. 그게 25일 때 그냥 기출 한 문제죠. 그다음 보건위생설은 죽는 겁니다. 장사시설, 장례식장, 화장장, 낙골당. 그다음 도축장, 그리고 종합병원, 죽는 것 관련되면 보건위생시설. 그다음 환경기초시설, 얘가 7번에 있어갖고 정답으로 제일 많이 나왔죠. 하수도 또는 하수도. 그래서 하수도는 유통공급설이다. 뭐 1년 내내 했으니까 그 상수도는 유통공급인데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 히읗 맞춰주면 되죠. 그다음 폐기물 처리설도 있고요. 또 수질 오염 방지설, 또 빗물 저장설 이런 것들 다 환경기초시설. 끝에 폐차장 거 있죠. 그 폐차장 거기 또 26회. 그래서 폐차장은 교통설이다 이러면 틀리죠. 폐차장은 환경기초시설, 주차장은 교통설. 그래서 우리 시험에 물어봤던 것들 한번 쭉 훑어봤고요. 다시 그 첫 번째 줄의 끝에 보면 자, 이 기반설 중에서 딱 3개만 세분이 돼요.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 딱 3개만 다시 대통령령에서 세면 됩니다. 도로는 뭐 어려운 게 아니죠.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일반도로, 지하도로, 고가도로. 누가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자전거 전용, 자동차 전용, 보행자 전용 도로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동차 정류장은 터미널 개념이니까 고속버스 터미널, 화물 터미널, 뭐 공영 차고지 그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광장은 교통광장, 경관광장, 건물 부설광장 뭐 이런 식으로 쫙 세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분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분할 수 있는 게 딱 3개.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 딱 3개만 세분이 가능한 거죠. 그럼 기반설들이 그렇게 많은데요. 그 중에서 하나를 설치하기로 결정하면 그때부터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은 그 기반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얘기하고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사업. 이 도시군계획사업이 29회 때 그냥 하면 되죠.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인데 3가지. 먼저 시설사업. 자, 시설사업은 무슨 설을 설치하는 거냐?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 자, 이것도 잘 물어봐요.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이러면 들리죠? 기반시설이 아니고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정비사업, 3개 사업을 도시, 군, 계획,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공공설은 공공설, 같이 쓰는 거죠. 두루두루 같이 쓰는 도로, 공원, 철도, 수도 이런 것들이 한번 같이 쓴다 정리되고요. 끝에 논점은 가로에 행정청이 설치할 때만 공공설이 되는 게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죠. 주차장하고 조수지. 그래서 주차장 같은 거는 민간이 설치할 때는 공공설이 아니고요. 국가나 지자체 행정청이 설치할 때만 공공설이다. 그래서 우리 공공설은 어디서 들어봐요? 개발행위 허가받아갖고 개발행위 하면서 새로 공공설을 설치했다. 새로 설치한 공공설은 무조건 관리청의 소유권이 무상 귀속됩니다. 그거를 관리청에 기부 체납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 설치한 공공설 때문에 용도가 폐지되는 종래 공공설. 종래 공공설은 개발행위를 한 자가 행정청이면은 행정청에게 소유권이 무상 귀속되죠. 그래서 행정청이 개발하면서 새로 공공설을 설치했다. 새로 설치한 거는 관리청한테 주고 종래 시설은 행정청에 갖고 가는 거죠. 주고받고. 그런데 비행정청이 공공설을 설치했다. 그리고 새로 설치한 것은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고요. 종래 시설은
새로 공공서를 설치한 비용의 범위에서 다시 허가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해 줄 수 있다. 이런 개발행위 하면서 공공서를 설치했을 때 소유권의 귀속, 자, 보고에서 공공서라는 용어를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국가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인데 도시군 기본계획 또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되는 계획입니다. 포함되는 계획. 그 다음 용도지역, 토지용 및 건물의 용도, 범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 자, 여기까지 쌓아두고 행위제한, 이 행위제한을 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즉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이 키워드, 중복되지 않게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중복되지 않게 전국도에 빠짐없이 생활권, 주거생활권, 공업생활권, 농업생활권, 생활권을 정해놓고 그 생활권에 맞게 토지를 쓰도록 규제하는 거죠. 그 다음 용도지구. 용도지구는 30에 대한 문제죠. 자,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죠. 일반적으로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 세게 합니다. 그런데 용도지역의 제한을 완화해주는 용도지구가 있죠. 대표적으로 복합용도지구. 복합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을 완화해준다라고 하고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그 용도지역의 기능을 더 증지, 경관, 안정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용도지구. 그리고 용도구역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아예 따로 정합니다. 행위 제한을 따로 정해서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 단계적 토종의 도모 이런 독자적인 목적을 위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용도지역. 용도지역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게 용도지구. 용도지역과 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아예 따로 정해버리면은 용도구역, 지역, 지구, 구역 순서대로 하죠. 그래서 용도지구가 30회 때 그냥 한 문제 물어봤으니까 용도구역 이런 것들 얼마든지 용어 갖고 물어볼 수가 있죠. 그럼 이제 밑으로 와서 권한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저는 광역도시계획부터 일단 이 계획들 누가 수립하는지 권한자 한번 쫙 살펴보죠. 우리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럼 일단 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광역계획권 요거부터 먼저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광역계획권을 누가 지정할 거냐? 이 광역도시계획에서는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가 핵심 요 사람만 찾아내면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 그냥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 그 인접한 2개 이상의 특광시군 관할구역의 전부 동그라미 일부 동그라미 2개 이상의 특광시군 관할구역의 전부를 대상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할 수도 있죠. 인천광역시 관할구역의 전부를 광역계획권으로 포함할 수도 있고 일부 서구 같은 일부만 포함해갖고 지정할 수도 있고요. 저는 광역계획권 지원하는데요. 자, 크게 모습이 2가지로 나눠지죠. 같은 도에서는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도에서는 도지사가 지정. 그럼 도지사가 지정했으니까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도지사보다 하급 행정청, 시장, 군수. 시장이나 군수가 광역도시계획 공동 수립해갖고 다시 도지사한테 와서 승인받습니다. 이게 가장 원칙적인 책이죠. 그래서 도에서는 도지사가 지정, 시장, 군수가 수립, 다시 도지사한테 승인. 자, 1번에서 2개 이상의 시, 도에 걸친다. 특별시, 광역시, 도. 자, 시도에 걸쳐갖고 광역계획권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국토부 장관. 왜 무려 2번이나 권력 기출이죠. 그래서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 수립은 국토부 장관 밑에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해서 다시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받습니다. 그게 가장 원칙적인 체계가 돼요. 그래서 도에서는 도지사가 지정, 시장 군수 수립, 도지사한테 승인.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 시도지사가 수립, 다시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받는다. 그래서 밑에 보면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결론적으로는 합쳐보니까 다 돼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운수 다 수립권자가 되는데 자, 그중에서도 원칙은 시장운수가 공동, 그거는 도에서 또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 그거는 시도에 걸칠 때 그래서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 그게 원칙적인 모습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동 수립하는데 협의가 잘 안 돼요. 처무설 같은 거 서로 유치 안 하려고 협의가 잘 안 되죠. 그래서 그 시장원수나 시도지사 공동 수립하는데 협의가 안 되면 시장원수는 도지사한테,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한테 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에서만 또 조정 신청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조정 신청이 종류가 두 개 있어요. 단독 신청이 있고 공동 신청이죠. 자, 공동으로 조정을 신청했다. 이거는 합의하고 신청한 거니까 바로 조정을 해줘요. 그런데 단독 신청일 때, 단독으로 조정을 신청했다. 이거는 일방 신청입니다. 이때는 바로 조정해 주는 게 아니고 재협의 권고. 다시 한번 협의해 보세요. 기한을 정해서 재협의 권고하고요.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가서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 조정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재협의 권고는 단독 신청했을 때만 재협의 권고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그 도지사하고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가 직접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각각 두 개씩 있습니다.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는 시장원수가 협의해서 요청, 동그라미 1. 시장원수가 우리끼리 안 되니까 그냥 해달라고 협의해서 요청하면 도지사 단독 수립할 수 있고요. 또 광역계획권 지정 후 3년 내 시장원수가 승인 신청을 안 할 때, 그 3년 내 시장원수가 승인 신청 안 한다. 동그라미 2. 의미는 3년 내 시장원수가 수립 안 했을 때, 이때는 그냥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죠. 저희 반에서도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는 경우 두 가지. 국가계획과 관련됐을 때, 동그라미 1.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역시 광역계획권 지정 후 3년 내 시도지사가 승인 신청을 안 할 때, 동그라미 2. 그럼 3년이 지날 때까지 시도지사가 수립해갖고 승인 신청 안 하면 그냥 국토부 장관이 직접 수립합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 후 3년 내 광역도시계획 수립 안 하면 다음날 광역계획권이 해제가 된다. 이 광역계획권은 실효나 해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원칙적인 수립권자가 3년 내 수립 안 하면 지정한 자가 직접 수립하는 예외가 되죠. 그 다음에 또 바로 4번은 지정권자하고 수립권자는 공동으로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도지사하고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도 가능하고요. 국토부 장관하고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도 다 가능합니다. 근데 절대 그 시장군수가 국토부 장관하고 공동 수립할 수 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시장군수가 요청하면 시장군수하고 도지사,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시도지사와 국토부 장관이 공동 수립도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의 승인권자, 그 승인권자는 이꼴 지정권자입니다.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가 곧 승인권자가 되죠. 그래서 시장원수가 수립했을 때는 도지사, 시도지사가 수립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고요. 그러면 지정권자가 승인권자다 그랬으니까 그 지정권자,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 직접 수립하는 경우가 두 가지씩 있죠. 이런 지정권자가 수립했을 때는 승인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시장원수가 요청해서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받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수립했을 때는 승인 자체가 없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절차. 그건 뭐 행정계획 수립하는 절차 일반적인 거죠. 일단 수립하기 위해서 뭐 알아야 되니까 조사부터 합니다.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갖고 필수적으로 조사부터 하고요.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경미한 사항일 때 생략할 수 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생략 일체 없습니다. 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공기본계획 같은 장기 발전 방향 제시, 정책계획에서는 경미하고 이런 게 없죠. 그래서 절차 생략도 일체 없어요. 조사 무조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 듣습니다. 자, 주민의 의견 청취하는 방법은 공청회를 열어갖고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듣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지자체 의견 들어요. 일단 지방의회, 시도지사가 수립할 때는 시도의회, 시장원수가 수립할 때는 시군의회 의견 두고요. 시도지사가 수립할 때는 하급행정처, 시장, 군수 의견까지 마저 다 듣게 되죠. 그러면 시장원수가 수립할 때는 자기가 자기 의견 들을 필요는 없더라. 그래서 시도지사가 수립할 때는 시도의회, 시장군수 의견 듣고요. 시장원수가 수립할 때는 시군의회 의견 듣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며칠 내 의견 제시해줘라. 30일 내 의견 제시. 그래서 기초조사하고 주민 의견 듣고 지자체 의견 듣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 동그라미 수립. 그럼 수립해갖고 기준에 맞게 수립했는지 승인받아야 돼요. 그럼 시장원수는 도지사,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을 신청. 그럼 승인권자는 협의하고 심의 거쳐갖고 승인하죠. 국토부 장관이 승인할 때는 협의 심의 앞에다가 중앙자 붙여주는 거죠. 중앙. 그리고 그 협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자는 30일 내 의견 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다 거쳐갖고 승인. 승인 또는 승인했으면 승인권자는 승인한 서류를 다시 수리권자한테 송부합니다. 송부받은 수리권자가 광역도시계획 이렇게 수립했습니다. 공고하고 열람 우리한테 다 보여주게 되고요. 열람기간은 30일 이상. 그래서 이 계획 파트에서 숫자로 오면 대부분 30일이에요. 30일. 그런데 공청회 조금 이따 보겠지만 공청회는 14일이죠. 나머지 다 30일. 그리고 작년에 국토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 승인하고 직접 공고 열람시킨다. 그게 작년 정답 질문이었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승인하고 다시 시도지사한테 송부받은 시도지사, 수리권자가 우리한테 공고하고 열람시켜주게 되죠. 그 다음에 계획의 수립 기준, 이 계획별로 수리권자, 이방권자는 다 달라도 기준은 변함없이 국토부 장관이 정해줍니다. 그래서 국토법에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까지 딱 끊고요. 그 다음에 개발법에서는 개발계획 딱 끊고, 정비법에서는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 딱 끊고,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주택법. 그래서 뭐 국토법부터 주택법까지 계획의 수립 기준은 다 국토부 장관이 정해줍니다. 국토부 장관. 근데 우리 공법 통틀어 갖고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 국토부령, 국토교통부령, 법령이라고 그러죠. 이 국토부령으로 기준을 정하는 게 딱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도시군계획 시설. 이 도시군계획설의 결정 구조 설치 기준. 자, 요거하고 환지계획의 작성 기준. 딱 요 두 개는 기준을 국토부령으로 정합니다. 이 도시군계획설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의 공간구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시설이 어디 들어가냐에 따라서 땅값, 집값 이런 것들 급등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환지계획은 토지 소유자의 이해관계하고 직접 연결되니까 딱 두 개. 도시군계획시설, 환지계획 이 두 개는 기준을 국토부령, 법령으로 정하고요. 나머지는 기준을 정한다 그러면 다 국토부 장관이 정해주게 되죠. 그다음 밑으로 갑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합니다. 그럼 특별시의 발전 방향은 누가 제시하는 거냐? 특별시. 광역시의 발전 방향은 광역시장, 시면은 시장, 군이면 군수. 특광시군의 발전 방향이니까 그대로 특광시장 군수만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이 되죠. 그래서 절대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럼 무조건 틀려. 그래서 국토부 장관, 도지사는 절대 수립권자 안 되고요. 오직 특광시장 군수, only 특광시장 군수만 관할구역의 도시군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합니다. 그래서 저희 특히 국토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는지 갖고 또 잘 물어봐요. 그럼 광역도시계획은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국토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다. 맞아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국토부 장관이 위반할 수 있다. 맞아요. 그런데 절대 뭐만 안 되냐. 도시군 기본계획.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절대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수립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특광시장 군수만 관할구역 단위로 수립하는 게 원칙인데요. 자, 그런데 사전에 협의가 되면 인접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또는 인접 특광시군 관할구역의 전부가 됐든 일부가 됐든 포함해갖고 수립할 수 있다. 저거를 연계수립. 서울특별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할 때 인접한 성남시 관할구역에 전부를 포함할 수도 있고 일부를 포함할 수도 있고 또 포함해갖고 수립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전부냐 일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포함해갖고 수립할 수 있다 없다. 그게 논점이 되죠. 얼마든지 연계수립도 가능합니다. 저는 원칙은 이제 특광사원수가 의무적으로 수립하는데요. 그 수립 의무의 예외로 그러죠. 수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수립 의무가 없다. 첫 번째, 그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거기 동그라미 1. 오늘 수도권이 아니고요.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지 않은 동그라미 2. 시군으로서 인구도 10만 명 이하 동그라미 3. 그래서 그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돼요. 수도권 아니고 광역시하고 붙어있지 않은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 또는 군, 대표적으로 울릉군. 그 다음에 두 번째,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전부의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돼 있고 그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때 자, 여기서는 전부 모두 그게 또 키워드예요. 일부로만 전부의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돼 있고 광역도시계획으로 장기발전방이 다 제시가 되어 있다. 똑같은 거 두 번 할 필요는 없더라. 생략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고 승인받는 것은 누구만? 시장, 군수. 시장, 군수만 도지사한테 와서 승인받습니다. 그럼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해서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받는다. 이러면 틀려.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면 확정입니다. 그거를 자치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시장, 군수만 도지사한테 와서 승인받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수립하면 그냥 확정.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승인이 없어요. 그래서 수립할 때 협의하고 심의까지 다 거쳐갖고 수립했으면은 바로 공고 열람시켜 버린다. 그런 이제 절차에 또 예외가 되죠. 그럼 밑으로 갑니다. 자, 시장원수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절차 역시 일반 절차. 자, 기초조사부터 하죠. 관할구역의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을 걸쳐갖고 조사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 필수. 이것도 광역도시계획 규정을 준용해서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다 똑같아요. 해야 되는데 그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조사할 때 두 개가 들어가야 돼요. 토지적성 평가, 토자, 재해 취약성 분석, 제자, 토재 이 두 개를 포함해갖고 조사합니다. 다음에 토재 이 두 개는 5년 내에 쓰면 또 할 필요는 없더라. 5년 내에 쓰면 생략할 수가 있죠. 먼저 기초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 듣습니다. 거기서 주민의 의견 청취도 역시 공청회를 열어갖고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듣죠. 그 다음에 지방의회 특광사원수가 수립하니까 그대로 특광시군 의회 의견 들어갖고 수립. 조사하고 주민 의견 듣고 지방 의견 들어갖고 수립 동안 수립해서 시장 군수만 도지사한테 승인을 신청. 그러면 도지사가 협의하고 심의 거쳐갖고 승인 동안 그럼 도지사가 승인했으면 다시 수립권자 시장운수한테 송부해서 시장운수가 우리한테 도시군 기본계획 이렇게 수립했습니다. 공부하고 열람 보여주게 되죠. 열람 기간 역시 30일 이상. 그래서 시장운수가 수립해서 도지사한테 승인. 그러면 승인을 받을 때는 협의하고 심의를 누가요? 승인권자 도지사. 그런데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승인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수립할 때 협의하고 심의까지 다 거쳐갖고 수립했으면 바로 확정, 공고, 열람시켜주게 되죠. 그 다음에 밑으로 갑니다. 이제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이 가장 중요한 계획이 되고요.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구체적인 이제 집행을 하게 수립하는 구속적 계획으로서 얘만 성격이 다르니까 용어도 구분해갖고 쓰죠. 수립 승인이 아니고 입안에서 결정. 도시군관리계획은 6가지 계획안을 입안부터 한다고 그래요. 입안. 그 입안권자 역시 도시군관리계획도 특광시군이니까 그대로 특광시장 군수. 특광시장 군수가 관할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을 원칙적으로 의무적으로 입안합니다. 특광시장 군수가 원칙.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도 필요하면은 인접관할구역의 전부든 일부든 포함해갖고 입안할 수가 있죠. 그거를 연계 입안. 그래서 인접관할구역의 전부를 포함해갖고 입안할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전부든 일부든 포함해갖고 연계 입안할 수가 있는데, 자, 연계 입안할 때는 그냥 협의로 끝나는 게 아니죠. 특광사원수가 협의해서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자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연계 입안할 때는 협의해서 누가 입안할 거냐, 입안할자를 지정 또는 공동 입안. 그런데 여기서 딱 끊고요. 저희는 연계 입안에 협의가 안 돼요. 서로 지가 입안하겠다 싸우게 되죠. 연계 입안에 협의가 안 될 때는 같은 도에서는 도지사가,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 이게 한마디로 공통 상급행정청이 누가 입안할지 입안할자를 지정해 줍니다. 입안할자 지정. 그래서 연계 입안에 협의가 안 될 때 이때는 상급행정청 입안할자를 지정하고요. 그 다음 필요하면 국토부 장관, 도지사도 다 입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 또 하나는 1.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또는 2개 이상의 시도 동안 시도에 걸치는 사안일 때. 그러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갖고 국가 간다. 그게 무슨 사업이냐? 국책사업. 국책사업과 관련해서 동그라미 2. 그 다음에 도지사는 2개 이상의 시, 군 동그라미 군에 걸쳐갖고
도지사가 하는 사업을 광역사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광역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냥 도지사 한 방에 위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시군에 걸칠 때는 도지사,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 그래서 위계질서대로 올라오면 되죠. 그래서 필요하면은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다 위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원칙, 특광사, 원소, 예외, 국토부 장관, 도지사. 얘들 싹 합쳐갖고 누구냐? 국가하고 지자체, 행정청. 그래서 도시공관리계획은 행정청만 위반할 수 있다. 맞아요. 행정계획이니까 행정청만 위반할 수가 있고요. 주민 같은 비행정청은 절대 위반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 그래서 일정한 도시공관리계획은 주민도 위반할 수 있다. 땡. 주민은 위반을 제한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위반권자한테 위반해 주세요. 주민은 제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민은 국토부 장관에게 위반 제한할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위반할 사항이면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위반할 사항이면 도지사. 원칙은 특광사항은 모든 위반권자에게 위반해달라고 제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위반의 제한, 여기다가는 별표. 자, 그런데 주민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 이 6개 중에서 딱 4개만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먼저 기반시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 그리고 일정한 용도 지구, 그리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그래서 딱 4개, 기, 지, 구, 입 4개만 주민은 위반해 주세요. 제한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용도 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 개발 제한 구역을 제한할 수 있다. 다 틀립니다. 딱 4개, 기, 지, 구, 입 4개만 주민은 위반을 제한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함부로 제한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제한하기 전에 먼저 토지 소유자의 동의부터 받아서 제한하도록 하고요. 기반서를 제한할 때만 면적 5분의 4 이상의 동의입니다. 면적 5분의 4. 그리고 항상 면적 산정할 때 국공유지는 제외요. 이 국공유지를 포함하는 것은 도시개발법에서만 환지 방식일 때만 국공유지가 포함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국공유지 제외. 그래서 국공유지 제외하고요. 면적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지구 단위 계획이나 용도지구 요거 제한할 때는 3분의 1. 그럼 개발구역 제한할 때도 3분의 1. 정비계획 제한할 때도 3분의 1. 특별건축구역 제한할 때도 3분의 1. 다 제한할 때는 3분의 2인데 기반시설만 5분의 4 이상의 동의입니다. 기반시설만 독특한 거죠. 그래서 그게 29회 때 그냥 기출. 그 다음에 용도지구. 그 용도지구는 논점이 많죠. 용도지구는 아무거나 용도지구 다 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첫 번째 논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만 지정해달라고 제한할 수가 있죠. 그게 그대로 30회 때 또 기출 정답이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럼 이제 하나 더 들어왔고 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해주세요. 제한하려면 요건부터 갖춰야 돼요. 첫 번째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3만 미만. 용도지역은 딱 3개요. 자연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죠. 그 3개 용도지역에서만 지정해주세요. 제한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계획관리지역의 전체 면적의 50% 이상. 그럼 계획관리가 50% 이상이고 나머지가 자연녹지 아니면 생산관리죠. 그 다음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도 용도지구니까 3분의 2 이상 동의받아갖고 제한합니다. 그래서 1, 2, 3, 4 질문 그냥 4개 딱 나오니까 어망거나 껴갖고 물어보기 딱 좋죠.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거는 아직 동의요건 안 나왔어요. 그거 아직 안 나왔다는 것은 올해 시험에는 해당 사항 없다. 그죠?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동의요건이 없으니까 그냥 그 위에 3개, 그것만 동의요건을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오늘 2번까지 한번 보고요. 좀 쉬었다가 결정 이거 갖고 보겠습니다.